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화요일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꽃, 벌써 이제 벚꽃도 활발하게 이제 만개 필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이제 봄놀이를 준비할 만큼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 따사로운 햇빛이 좀 들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조금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오전과 오후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조금은 반기듯이 올라왔지만 늘상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은 내내 장 후반대가 좀 부진한 모습으로 투자 심리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이 시장에 대한 변수를 만들고 있지도 않은데요. 아직까지는 수급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모습에 시장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온도 차이가 조금은 다르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다도 좀 더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은 코스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변수가 어떤 것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지 지수 차트 보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자, 오늘은 장 초반 때부터 줄곧 조정세를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사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 유가에 대한 반등이 꾸준하게 지속되다가 다시 한번 일주일 사이 동안에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유가의 등락이 조금씩 35달러 선까지 내려왔다는 점이 시장에 대한 조금은 발목이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이야기 없습니다. 시장이 큰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되어졌다 생각되고요. 이와 같은 시장이 조정되어졌을 때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들이 조정되어진다. 그럼 사야죠.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본다면 1955선 그리고 1990선, 아직까지 2000포인트대까지는 사실상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1955선 이상, 1950선 이상에서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은 시장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강합니다. 자, 최근에 와서 주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1,000원 가까이 들어왔던 날이 있는데 이날은 정말 이 시장의 수급을 확인했다는 날로 돼서 그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의 수급이 커다란 방향성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확고하게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수에 대한 등락은 작지 몰라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갔던 종목과 오늘 갔던 종목이 상당히 편리하게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큰 걱정거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올라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세일즈 여러분들과 알찬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종목군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소개해드렸는지 그동안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이노베이션 꾸준하게 수익 구간 잘 나타내고 있죠. 자, 어제 오늘은 조금은 조정되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유가 하락 혹은 유가 등락, 상승에 따라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고가 형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도 20%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아쉽지만 현대모비스가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운데 500원 차이로 좀 손절이 됐어요. 그러나 기업에는 큰 이상이 없음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도, 비트컴퓨터, 테코사이너스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새롭게 스마트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새롭게 헬스케어 관련된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있는데요. 자, 테코사이너스 지난주 소개드리고 꾸준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 12% 정도 수익이 나왔던 점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씩 다시 한번 또 A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어제까지 이틀여 동안 조정이 좀 되어졌습니다. 자, 40달러까지 갔었던 유가가 35달러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었죠.
유가가 빠지면 좋은 거고 유가가 올라도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준선을 정한다면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상향,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쳤다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앞으로 가기 위한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각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정배열 확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요, WTI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도달할 때까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는 목표가를 조정 상회했었죠. 자, 그거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는 좀 아쉽지만 저하고는 이 500원 차이로 떨어졌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여 동안에 좀 큰 충격이 나오긴 했습니다. 장중에 4% 가까이 빠졌기 때문인가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여전히 다시 한번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염려하지 않아도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만도입니다. 만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자, 만도 모습 보시면은 지난주까지 10몇 프로 이상의 수익이 났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지고 가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트컴퓨터와 태고사이언스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를 보시면요, 최근에 와서는 각을 역시나 돌려 세웠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헬스케어 기업들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고평가되고 있는 종목이 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디오 차트를 보시면은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움직임 덕분에 헬스케어 기업들의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트컴퓨터 앞으로 고령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비트컴퓨터입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인간의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이 정보화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비트컴퓨터 장기화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태고사이언스죠. 자, 우리가 지금 정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치료는 우리가 새로운 계속해서 나아지는 기술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세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태고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계속해서 만성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점유하고 있는 질병, 당뇨병이죠. 당뇨병에 대해서 궤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궤양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태고사이언스가 꼭 필요하다는 기업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양봉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은 음봉에서 조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미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시그널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바닥 확인한 이후에 최저점에서 잘 샀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난 다음에요. 태고사이언스 지난해에 있었던 가격대까지 되돌림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물론 이제 아쉽게 놓친 종목도 있지만은 그래도 건강하게 키워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 세일즈 투자 권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꼭 좋은 그리고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찬 종목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준비되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P&E 솔루션입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종목이죠. 자, 전기차 지금 가장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모터스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자, 이 때문에 이 전반적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급등이 연출하고 있죠. 자, 이 때문에 우리가 일찌감치 또 전기차 수혜주로 분류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P&E 솔루션 지난해 비교한다라면은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왔고 지금도 낮지 않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E 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원천적인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핫한 이슈가 테슬라 모델 3이죠. 자, 테슬라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신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모델 3라는 것은 보급형 전기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지난해까지는 미국에서 판매되었던 전기차들이 어느 정도 고급
자동차에 대한 이 스핀오프로 많이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요번에 나오는 모델 3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2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까지 이 정도 밸류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급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해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자체가요, 지금 출시된 지 5일 됐습니다. 어제까지 4일이었는데 4일까지 무려 27만 대. 자, 상당히 단기간에 예약 접수가 됐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미국 자국 내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다면은 13조가 돌파를 했습니다. 단 4일 만에. 오늘까지 5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또 돌파가 되었겠죠.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요, 우선 1차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수출을 해야겠죠. 자, 1차 밴드에는 들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 이 테슬라 모델 3를 탑승하게 되는 시기는 2018년도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관심이 이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에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의 기업들이 상당히 어제와 오늘 큰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된다라면은 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차로 충전해서 보다 먼 장거리를,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충전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인프라를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비와 충전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P&E 솔루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 모터스로 해서 시작돼 다시 한번 불고 있는 전기차의 시장, 전기차의 테마입니다. 자, P&E 솔루션은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자, P&E 솔루션을 찾아보면은 여기에 있는데요. 자, P&E 솔루션, 우리가 이 2차 전지가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2차 전지 공정 과정 중에서 이 충전, 방전에 대한 공정과 그리고 테스팅하는 과정에서 P&E 솔루션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자,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단계별로 있을 때 두 가지 테스터에서 꼭 필요한 P&E 솔루션 역할이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나 테스터 쪽에서는 주요 대기업의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P&E 솔루션이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2차 전지가 제조 공정이 되는 데 있어서 P&E 솔루션이 무조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되는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P&E 솔루션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 대부분의 이야기는 2차 전지에서 비롯됩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비 문제에서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자, 배터리와 그리고 전지. 사실은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두 가지가 다르게 역할이 됩니다. 자, 근데 P&E 솔루션이 이 두 가지에서 모두 다 충족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일부의 부분에서 전원 공급, 사실은 우리가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발전소, 이와 같은 발전소에서 이 전기로 전환시키는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만들기도 하는 P&E 솔루션이고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충전 인프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인이 2차 전지에서 나올 수 있는 연비 문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충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충전 인프라가 시급합니다. 빨리빨리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를 빨리빨리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 충전 인프라 할 수 있는 곳이 P&E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충전에 대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부터 시작되었던 전기차 실증단지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P&E 솔루션이 당연히 이쪽에서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E 솔루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 그림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역할되는 것이 2차 전지의 후공정, P&E 솔루션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여기는 삼성에게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LG,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K 쪽까지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2차 전지라 한다는 날고기는 대기업들 모두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P&N솔루션에게 맡겨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충전소를 빨리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자, 지금 이거 같이 충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의 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원 공급 장치도 만드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추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느냐? 자, 분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소개드렸던 고객사에 대한 분포인데요. 자, 삼성 SDI 당연히 2차 전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회사이죠. LG화 당연히 두 기업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2차 전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P&N솔루션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쪽에서 고객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기업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걱정할 수 있는 매출액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죠. 지금 이제 막 보급화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상용화, 보급화 이제 시작입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이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평균 18%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점이 이 P&N솔루션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N솔루션이 지난 9월 달부터 올라왔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미래 지속 성장성에 보이는 부분도 이와 같이 매출의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절대 높은 가격대가 아니다. 아직도 커가고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 P&N솔루션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보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솔루션 지금 현재 가격대는 8,160원입니다. 자, 매수 밴드는요 7,800원에서 8,200원 밴드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난 연고점 1차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은 좀 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손절가를 제시해드린다면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전략 화면으로 먼저 접해봤고요. 이제는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N솔루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N솔루션 지난해 9월 달부터 해서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자, 9월 달에 이 LG전자에서도 조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사업을 진출한다는 소식과 작년에 폭스바겐 사태가 일으켰던 이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경쟁 관계가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적에 기반되는, 실적으로 전환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 사태가 시장에 대한, 시작으로 발발이 됐지만은, 일단 전기차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 지속,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잠깐의 트렌드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3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성장한다라면은 기업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이 산업 동향까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이제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전기차 산업이라고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P&N솔루션이 대기업과 손을 잡고 있고 매출의 증대가 연 18%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부터 해서 올라왔던 가격대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여전히 성장 중인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가져가는 이유는요.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다시 한번 이 7,000원 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냈고, 또한 지금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슈화가 전기차로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질 때까지는 단기적인 흐름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모터스의 이야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자, 지금 연일 계속해서 출시 이후에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7만 대, 28만 대, 30만 대도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매출액 추이도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 넘어선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경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모터스가 5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제주도에서 전기차 관련된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더 언제 이 테슬라 모터스가 시판되는지 그거에 대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테슬라 모터스가 우리나라 IT 기업들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이전까지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찾아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했을 때는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 연 고점 11,000원대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 가격대는 사실은 주봉 상태에서 계속해서 N자형 파동을 만들 수 있는 큰 추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계속해서 추세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산 국면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P&L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의 먹거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보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이슈를 찾아가기 위해서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특별 공개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11시까지 여러분들 시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지방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제가 섭외 중에 있는데 전주로 제가 정했습니다. 전주에 계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장소와 함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주에 계신 분들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세일즈 이강무 멘토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좋은 종목 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